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5-2-34152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 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 추징은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 적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 의무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수뢰, 알선수재,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 소득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횡령 범행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그 귀속자가 소득 금액을 피해 법인에 환원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추징은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 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지 여부, 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항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위 법률 조항의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 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 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국세기본법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회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 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한 범죄 피해 재산 몰수, 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 알선수재,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 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 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 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 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회 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 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 금액을 피해 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부패재산 몰수법의 도입으로 같은 법 소정의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몰수, 추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금은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추징은 범인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 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